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본가, 착한 자본가, 간단하게 해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이렇게 생각. 그게 자본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시장, 재래시장, 마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건강하고 착한 자본이에요. 그렇죠? 나쁜 자본은 뭐죠? 거기에 회계가 불투명하고 나쁜 자본 같죠. 꽁산주의는 나쁜 자본가를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죠. 착한 자본가, 건강한 자본가를 증오합니다. 꽁산주의는. 그러면 꽁산주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과거의 그 마녀 사냥꾼들이 마녀를 찾아다니듯이 오늘날 꽁산주의자들은 나쁜 자본가를 굳이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자유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건강한 자본가가 자리 잡고 건강한 자본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건강하게 만들고 거래소가 건강한 거래소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꽁산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꽁산주의는 여러분들 더러운 거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고 그걸로 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조폭, 야쿠자 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발전미당 지지율이 하락이 아니라 보수층 과표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 홍영님 좋은 말씀하셨고 어준이 신경 왔어요. 변호봉 신경 왔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고. 한동훈 법무장관 대장동 사업 당군 일의 최대 손해 인드라가 당군 일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계속 얘기하니까. 한동훈인데 차기 대통령은 못 되세요. 70년대생. 한씨는 괜찮은데 70년대생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깔끔하고 샤프해요. 까도남이야. 까칠한 도시남사. 까도남 이미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명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팩트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라임 사건, 오티머스 사건 이런 거 하면 또 낙연이가 또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낙연이도 거기야 50% 100%인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무슨 이렇게 가십거리로 친명이다, 친이다, 친윤이다, 친박이다, 난 이런 그 한국의 그런 어떤 정치 기자들의 그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저는 공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국회의원 인드라가 5급 노동담당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다음에 또 배지 다는 겁니다. 다음에 배지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남이나 경북은 상관없어. 막말해서 지명이가 살인을 해도 지명이 찍고 반정민당 찍는 게 호남이고 경북이잖아요. 어차피 그건 대한민국 시민이 다 알잖아. 문제는 부동층이 있는 부산, 경남, 수도권, 강원, 제주, 충청 여기는 다르거든. 지명이가 살인했다? 쟤는 아니야, 아웃이야. 이게 중도층 생각이야. 그쵸? 부동층 생각이라고. 그 부동층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도권이고 부산, 경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발전미당 국회의원, 부산, 경남 국회의원이나 수도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충청권 국회의원이나 지명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낮에는 지명이 만세하겠죠. 공천 따야 되니까. 밤에는
잠 못 자는 거지. 여론이 들끓는 걸 뻔히 아는데, 예,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 그냥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명이가 전화 오니까, 네, 보스. 아,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차선표서, 예, 2개씩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명이 이 기회에 좀, 당대표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자락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주명이 사진 내걸고 선거운동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 뭐 비명계라고 해서 낙연이파 호남에 있는데 호남 애들은 상관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예? 낙연파도 얼마 안 되고 예, 비명계가 아니라니까. 핵심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이에요. 충청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런 반란표가 엄청나게 나온 거지. 예, 비명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뭐 낙연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표 못 나와요. 더군다나 저 가정은 정의당과 예, 국힘당 모든 의원들이 100%다 예, 주명이 가결 이걸 원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국힘당 수도권 의원이라면 부산 경남 의원이라면 정의당의 수도권 씹상면 뭐 이런 애들이라면 예, 주명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게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유리하거든. 주명이가 당대표를 계속 해줘야 부산에서 수도권에서 충청에서 당선되거든. 여러 입장이라면 국힘에서 정의당에서 예, 당론으로 지명이 부결하라, 가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야죠. 뭐 민심이 천심이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명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게 예, 공천만 확실히 딸 수 있다면 겉으로는 당명에 따르는 거지만 속으로는 비밀투표 그래서 예, 했을 수 있잖아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저는 할 따름이지 무슨 뭐 비명계를 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낙연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예, 이낙연 이씨잖아. 걔 낙연이 또 50년대생이고 안 돼. 걔도. 자, 하여튼 간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력단에서 적극적 이력 예지는 힘들고 이창용 인드라가 있죠. 이게 성렬형하고 동격입니다. 이창용 국유부는 각국의 중앙은행장도 직접 임명하죠. 이창용 능력 있고 인드라가 창용 형 좋아해요. 이창용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거의 모든 한국은행장을 존경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신현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한국 최고의 근현대 이후에 세계 최고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죠. 실전 전문가고 요즘 이제 국제결제은행 조석장이 있는데 신현성 이분께서 이렇게 혁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사 쓴 거고 한국 경제가 떡밥을 날린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신현성 이분이 국장이 얘기하는 요지는 환율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에 초점을 둔 겁니다.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면, 다시 말해 킹 달러면은 전 세계 경제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약달러가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된다. 얘기는 인드라 얘기가 같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그랬습니까? 인드라는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금리보다 중요한 건 통화량이다. 달러가 강달러다. 그거는 통화량을 줄이니까, 달러 발행량을 줄이니까 강달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약달러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달러를 풀기 때문에 약달러인 거죠.
쉽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 따라서 달러를 풀면 많이 풀리니까 시중에 많이 나오니까 예, 달러가 약세인 거죠. 예,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면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예,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강달러다 그러면은 예, 달러를 쫙 빨아들이니까 전 세계 경제에 여기저기 약한 고리들은 다 끊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신현송 조석정 얘기나 인드라 얘기는 통화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지금 달러 인덱스,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지만 약달러는 95.5 이하를 약달러로 인드라 규정하죠. 99.5 이상은 강달러고요. 예, 95.5에서 95.5 사이는 정상 구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99.5보다 높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 달러 인덱스를 딱 이렇게 보면은 예, 십수년 차트, 뭐 올해 차트 뭐 이런 거 쫙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 다시 강달러 시대로 접어드는 거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강달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달러 시대지만 전략적으로는 전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필요해서 달러를 올린 거예요. 예, 왜?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바라지 않거든. 국기보는 적당히 조정을 주라. 그러니까 주식이든 1월달, 2월달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주게 예, 달러를 약간 올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이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상반기에 좀 올려줘야 돼요. 필요해. 예? 이창용 한국냉장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의 조정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속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작년에 너무 떨어졌거든. 떨어져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고. 사기 진작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려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올려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조정 주면서 올라가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 속도 조절을 계속 강조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인드라가 강조하는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금리 인상, 그것도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속도 조절이에요. 그리고 인드라가 계속 가는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면 어떤 경제체제든지 적응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리 나쁜 정책도 시간을 오래도록 들이면은 선순환돼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거를 막 급격하게 막 그냥 급진적으로 실현하면 탈이 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용하면 연착륙 오고 다 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약간 강달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근데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비관론자들은 다시 환율이 고개 든다고 1,500원, 1,600원 한다. 그거는 이제 저렇게 주장하는 애들은 그래야지 주식이 좀 떨어지고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그때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값 똥값 된다. 그래야지 집 사잖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해요. 저렇게 막 그 설레발 치는 애들은 사고 싶어서. 간단한 그런 얘기 하잖아. 그 뭐지? 롱숏. 숏을 친 친구들은 잠재적 매수자예요. 롱을 판 애들은 잠재적 매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롱을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치고 했나가지고 돈 벌었어. 그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기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정이 아닙니까? 농판 애들은 잠재적 매도자고, 쇼친 애들은, 판 애들은 잠재적 매수자인 거죠. 인터넷에서 집값 폭락한다.
주가 폭락한다, 암호화폐 폭락한다, 사고 싶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해서. 예. 그렇죠? 간단하게 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것들을 균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쵸. 주식 들면 찬 티고, 팔면 안티가 되는 거지 뭐. 예. 막 들고 있을 때는 저 안티가 가장 밉지만 팔고 나면 예, 안티가 제일 좋잖아. 자기도 안티고. 원래 그런 거죠. 인간의 마음이.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 시장은요. 예. 항상 예. 여론조사로 되는 게 아니야. 여론조사 반대로 되는 게 원래 시장이야. 그쵸? 그러니까 경제만큼은 여론조사 안 하잖아. 예. 시장의 반대, 예? 사람들 여론조사하면 그 반대로 간다고. 예. 내가 인들아 계속 했지. 조정 줘야 된다, 조정해. 암호화폐 조정 안 줬잖아. 그러다가 이제 인들아가 좀 사니까 조정 오잖아.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은 알 수가 없어. 바닥도 알 수 없고 천정도 알 수 없어. 그거 하면 신이게.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한 개념 역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아침한 개념답습니다.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유튜브 전문가. 이분을 모르고서야 한국 안보를 논할 수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스포일링 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징기스칸 오스만 트루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웃분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 해주신 거고 쭉 보시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좋은 풍경.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 오집으로 불수사도구 불암산 뭐죠? 그 다음에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다 하루에. 이 친구 정말 왜 산을 오르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다음 구토전략 참고하시 15분. 그 다음에 또 지수가 요즘 솔로공 나온다 그러는데 지수가 이러는 바람에 또 오늘 그 YG가 주식이 7%인가 폭등했더라고요. 지수 대단하네요. 프랑스 배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K 예능까지 이런 것들. 오키텐, 인드라가 좋아하는 오키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28일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따로 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벤트가 있죠. 무슨 이벤트냐면 그 상하이 이벤트, 이더리움 상하이 이벤트. 그래서 이게 스테이킹된 그 상하이 이 물량이 풀리냐 안 풀리냐.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더리움 가치가 계속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스테이킹했던 가격이 지금의 2배다. 반토막난 가격에 팔겠냐.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고래들이 당연히 자기 최소한 지금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2배가 된 다음에 그야 본전이 오는데 본전된 가격에 팔겠지 지금 반토막에 팔겠냐 라는 게 이제 긍정론이고, 부정론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장이 알 수가 없다. 지금은 그냥 약세장 중에 불장. 지난 작년에 6월에서 8월까지 그런 지금과 비슷한 장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더리움 이슈였고, 그때처럼 잠시 반짝하는 거다. 약세장 중에 이렇게 가끔씩 반짝하는 게 있다.
1분기에만 그렇고 예, 다시 또 예,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도 있고 비관론은 여러 선택에 달려있다.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죠. 저는 그냥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예, 물렸다. 아 언제 바닥이 언제인 줄 알아. 그냥 물리고 말자. 예, 떨어지면 물타기 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자살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둘째 힘내고 군복무 생활 끝까지 해서 자랑스러운 말년병자 모습으로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